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게리콜 영상을 만들면서 궁금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패스트볼 평균 구속과 평균 회전수가 각각 상위 8%인 게리콜이 그렇게 홈런을 많이 맞는데 패스트볼 평균 구속과 평균 회전수가 각각 하위 7%인 류현진은 홈런을 왜 맞지 않을까요? 류현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홈런을 많이 맞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9이닝당 피홈런 수는 지난해 0.84개에서 올해 0.63개로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 2년치 기록으로 살펴봐도 류현진이 허용한 9이닝당 0.80개 피홈런은 같은 기간 200이닝 이상을 던진 44명의 투수 중 0.76개인 찰리 모튼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3위는 0.81개의 제이콥 디그롬, 공동 4위는 0.83개의 소니 그레이와 잭 그레인키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9이닝당 피홈런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1.96개인 디트로이트 자완 매튜 보이드였고 꼴찌에서 두 번째는 이번에 토론토로 오게 된 로비 레이, 꼴찌에서 세 번째는 마이크 파이어스, 네 번째로 홈런을 많이 맞은 투수는 저스틴 벌랜더였습니다. 홈런을 많이 맞지 않는 류현진과 디그롬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류현진은 평균 89.9마일, 디그롬은 평균 98.3마일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렇다면 홈런을 많이 맞는 매튜 보이드와 게리콜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보이드는 평균 91.8마일, 게리콜은 평균 96.5마일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발사각도입니다. 류현진은 올해 허용하는 타구의 평균 발사각도가 8.9도입니다. 그리고 디그롬은 6.7도입니다. 보이드는 평균 발사각도가 15.4도입니다. 그리고 게리콜은 17.9도입니다. 그러니까 류현진과 디그롬은 타자들이 홈런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을 퍼올릴 수 없게 하고 있는 겁니다. 타자들에게 홈런이 나올 수 있는 발사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스태캐스트는 타구의 종류를 6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왕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타구는 배럴입니다. 전체 타구에서 차지하는 배럴 타구의 비율은 6.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홈런에서 차지하는 배럴 타구의 비율은 82%입니다. 그러니까 홈런 10개 중 8개가 배럴 타구라는 건데요. 홈런의 99.9%는 배럴 타구와 솔리드 타구, 그리고 배럴 타구가 만들어질 때보다 살짝 더 공의 아랫부분을 치게 되는 언더 타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홈런의 82%가 배럴 타구, 12%가 솔리드 타구, 그리고 약 6%가 언더 타구입니다. 그렇다면 투수는 이 3개의 타구를 피하고 나머지 3개의 타구를 만들어내면 홈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금부터 홈런을 맞지 않는 타구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홈런을 맞지 않는 타구를 가장 많이 생산한 선수는 싱커볼러로 유명한 브렛 앤더슨입니다. 그리고 2위는 올해 필라델피아와 5년 1억 1,1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현재 7경기에서 4승 평균 자책점 2.20을 기록하고 있는 잭 윌러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싱커볼 투수인 이반 노바인데요. 류현진은 좌한 싱커볼러인 마르코 곤잘레스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거의 대부분이 싱커나 투심을 전문적으로 던지는 투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홈런을 맞지 않는 타구를 만들어낸 가장 높은 점유율의 구종이 투심 또는 싱커였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선수들 중 딱 2명이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로 류현진과 7위 잭 그레인키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홈런을 맞지 않는 타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구종이 체인지업이라는 겁니다. 특히 류현진은 그레인키보다 훨씬 비율이 높은 40%를 체인지업으로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니까 류현진은 홈런이 되지 않는 안전한 타구의 40%를 체인지업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류현진은 지난 2년간 체인지업으로 만들어낸 홈런을 맞지 않는 타구의 숫자가 173개로 159개인 잭 데이비스와 152개인 카일 핸드릭스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1위였습니다. 이것이 헛스윙률이 31%로 최상위권은 아닌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메이저리그를 지배하는 구종으로 자리하고 있는 비결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 2년간 류현진이 홈런을 맞지 않는 타구를 만들어낸 체인지업의 탄착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커터, 다음 그림은 포심인데요. 확실히 체인지업이 우타자 바깥쪽 낮은 코스이자 좌타자 몸쪽 낮은 코스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류현진이 홈런을 맞지 않는 또 다른 비결은 타자에게 혼란을 심어주는 볼배합일 겁니다. 첫 2년간 9이닝당 0.60개를 기록한 것이 체인지업의 영향이 컸다면
지난 2년간 0.63개를 기록한 것엔 커터를 장착한 후 더 현란해진 볼 배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타자는 투수가 실투를 던지거나 또는 자기가 노리는 공이 들어왔을 때 홈런을 때려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실투도 적을 뿐 아니라 타자가 노림수를 가져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로버츠 감독이 말한 류현진은 패턴이 없는 투수다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는 실투라는 개념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스태캐스트는 타자가 치기 좋은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공을 미트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미트볼의 비중이 가장 낮은 투수 중 한 명이지만 그렇다고 가운데 몰리는 공이 하나도 없는 수준은 아닙니다. 류현진이 5.5%, 디그롬이 5.8%, 카이클이 5.0%인 반면 카일 핸드릭스는 6.8%, 다르비슈는 8.8%, 지난해 벌렌더가 7.7%, 올해 게리콜이 7.9%입니다. 투수가 공을 한가운데로 던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이 너무 강력해서 가운데 던지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100마일 공도 한가운데 던지면 맞아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자가 예측하지 못한 공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로케이션이 좋지 않더라도 타자가 다른 구종의 타이밍으로 방망이를 내게 된다면 결코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류현진의 비결이자 95마일을 던지는 팔색조가 된 다르비슈가 제법 많은 한가운데 공을 던지고도 홈런을 맞지 않게 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리콜이 7.9%의 미트볼을 던지고 12개 홈런을 맞은 반면 다르비슈는 미트볼 비율이 8.8%지만 올 시즌 피홈런이 2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올해 류현진이 투수로서의 완성도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깨 수술 이전의 류현진은 위기에 몰리면 구속을 높여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구속을 끌어올려 95마일을 던지고 탈출하는 모습은 보기에는 멋졌지만 이는 구로다가 말한 투수가 부상을 당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난해 류현진은 위기의 순간 굳이 삼진을 잡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타를 만들어주지만 않으면 다저스 수비진이 대부분 해결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토론토 수비진은 그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류현진은 위기의 순간에는 삼진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9이닝당 8.0개에서 올해 10.0개가 된 탈삼진 수가 이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이제는 구속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구종 다양화를 통해 위기의 순간에 삼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어제 2회 1사 2삼루에서 호레 알파로를 상대로 포심 3개를 던져 노볼 2스트라이크를 만든 다음 몸쪽 커브와 바깥쪽 커터, 다시 바깥쪽 체인지업을 던져 삼진을 잡아낸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류현진이 홈런을 맞지 않는 비결은 홈런을 맞지 않는 타구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1등 공신은 타자가 공의 윗부분을 칠 수밖에 없는 궤적과 로케이션으로 들어오는 체인지업이다. 또한 이제 절정에 오른 화려한 볼배합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류현진은 이제 추가 구속이 아니라 다양한 볼배합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류현진이 평균 95마일을 던지는 투수였다면 지금처럼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투수가 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강속구에 의존하다 일찍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